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워크북에는 없는데요. 선생님이 그냥 간단한 문제, 기출 문제로 한번 가지고 와 봤어요. 예전에 그 3월 모의고사 때 출제됐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요 그림 익숙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들 중에서 그 위도별로 우리가 혼합층, 수은약층, 심해층의 구조가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 배울 때 배웠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요. 해수의 위도별 층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죠. A, B, C는 각각 혼합층, 수은약층, 심해층 중에 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자, 보면은 지금 가로축이 그림에서 위도고 세로축이 깊이예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가 지금 위도 0도인 적도이고 왼쪽이 북반구, 오른쪽이 남반구. 깊이는 지금 아래쪽으로 갈수록 깊이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지금 A, B, C 중에서 깊이가 얕은 이 A가 혼합층이 될 거고 B가 수은약층, C가 심해층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문제에 그림 자료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적용을 하든 아니면 이 그림을 보고 파악하든 그림이 주는 정보를 알아야겠죠. 근데 지금 이 혼합층이든 수은약층이든 심해층이든 각각의 이런 위도에서 깊이가 다 다르죠. 지금 이 30도에서 이만큼이 수은약층이고 위도가 이제 높아질수록 수은약층의 깊이가 점점점 이렇게 감소하는 걸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깊이가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걸 보여주는 자료였어요. 혼합층도 마찬가지고. 보기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적도 지역은 위도 30도, 북반구 30도인 지역보다 바람이 강하게 분다. 자, 이 기억 보기를 판단하려면 우리가 이 그림에서 어디를 봐야 될까? 이 혼합층, 수은약층, 심해층 중에서 바람과 관계 있는 층은 어디였어요? 혼합층. 네, 맞아요. 혼합층이었죠. 혼합층이라는 건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 양만 생각했을 때는 이 수심이 깊어질수록 그 복사 에너지 흡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온이 감소해야 되지만 이 대기와 접하고 있는 수심이 얕은 부분에서는 이 대기에서 부는 바람의 에너지가 전달되는 깊이까지 해수가 섞이면서 즉 혼합작용이 일어나면서 수온이 같거나 비슷하게 나타나는 층을 우리가 혼합층으로 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바람이 강하게 불면 강하게 불수록 혼합층의 두께가 더 두꺼워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억 보기가 맞는지 틀렸는지 우리가 판단하려면 적도 지역이랑 위도 30도인 지역에서의 누가 더 바람이 강하게 부는지 약하게 부는지를 판단하면 되겠죠. 자, 그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우리가 혼합층이 지금 여기에요. A. 그러니까 그림에서 이 부분이 혼합층이 되겠죠. 적도, 위도 0도인 부분에서 그럼 혼합층의 두께는 한 요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위도 30도인 지역에서는 혼합층의 두께가 그보다 훨씬 더 두껍죠. 혼합층의 두께가 위도 30도. 여기 남반구니까 문제에서랑 똑같이. 남반구든 북반구든 사실 상관은 없지만 30도 북반구인 지역에서 보면 혼합층의 두께가 이 위도 0도인 적도 지역보다 훨씬 더 두껍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 위도 30도인 지역이 바람이 더 강하게 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혼합층의 두께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 문제에서는 적도 지역이 바람이 강하게 분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린 게 되겠죠. 같이 보고 있지, 문제. 자, B층은 이거 혹시나 문제를 뽑고 싶은 친구들은 이거 언제 문제냐면 재작년이군요. 2020년 3월 합격 문제입니다. 지구과학원.
자, 니은 B층은 A층과 C층 사이의 물질 교환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죠. B는 수온 약층. 얘는 깊이에 따라 수온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요 그래프 기억나나요? 여기 수온, 깊이,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 보통 요 구조로 나타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수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이 층을 우리가 수온 약층. 그래서 얘 구조를 보면 위쪽에 수온이 높고 아래쪽에 수온이 낮은 해수가 위치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안정한 구조를 가져서 이 순환이 잘 안 일어난다. 그래서 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이 수온 약층 아랫부분에 이 물질이나 에너지의 교환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죠. 순환이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고요. 구간 H는 문제에서 지금 여기죠, 여기. 구간 H에서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율은 위도 30도 지역이 적도 지역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럼 구간 H에서 우리가 적도 지역과 북반구 위도 30도인 지역을 지금 보면 지금 위도 30도인 지역은 자, 이 회색으로 나타난 부분은 우리가 수온 약층 B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지금 위도 30도인 지역은 수온 약층에 해당되고요. 근데 적도 부근은 지금 나머지 이 부분이죠. 여기. 여기는 지금 우리가 심해층에 속하죠. 그래서 이 같은 구간 H에서 위도 0도인 부분은 우리가 심해층에 속한다. 심해층의 특징은 우리가 계절이나 위도의 영향을 거의 안 받고 수온이 일정하게 낮은 층이라고 했죠. 얘네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도달하지 않는 층이기 때문에 계절에 상관없이 위도에 상관없이 거의 수온이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도 거의 없고 수온이 낮은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디귿 보기 다시 보면 구간 H에서 지금 이 위도 30도인 지역은 수온 약층이고요. 적도는 심해층인데 역시나 물어볼 게 이거밖에 없죠. 수온 변화율,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율은 그러면 심해층이 더 커요? 수온 약층이 더 커요? 그러니까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율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이 많이 변하냐 거의 변하지 않냐 적게 변하냐라는 거예요. 이 거의 방금 얘기했잖아요.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율이 잘 없다고. 그냥 차가워요. 조금 있기는 하지만 수온 약층은 깊이에 따라 이렇게 수온이 급격히 여기 그림에서 급격히 변하는 층이고요. 그러니까 30도인 지역이 변화율이 더 크다가 맞겠죠. 얘네는 수온 약층에 지금 해당되는 깊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문제에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우리 이제 새로운 부분 염분에 대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 있는 친구들은 이따 끝나고 질문하면 되겠어요. 자,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은 워크북 59쪽 우리 염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염분이라는 건 뭐냐, 염분. 우리가 바닷물을 한 번씩은 다 이렇게 수영하거나 하면서 먹어봤을 거예요. 바닷물은 우리가 담수, 맹물이랑 다르게 짜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 바닷물이 왜 짜냐? 우리 어릴 때는 한 번씩은 다 그런 동화 읽어봤을 것 같은데 소금 맷돌이 바닷속에 빠져서 소금이 바다에 녹아서 짜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정 부분은 맞아요. 소금이 바다에 염화나트륨이 바다에 녹아있기 때문인데 염화나트륨만 녹아있는 게 아니고요. 염화나트륨이 가장 많이 녹아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 황산칼슘, 그리고 소수의 이런 기타 물질들이 녹아있으면서 바닷물은 우리가 맹물이라고 부르는 그 담수와 다르게 이렇게 짠맛이 난다. 그럼 이 바다, 해수에 녹아있는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 이러한 물질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네들을 염류라고 부릅니다.
한번 다 들어봤을 거예요. 염류. 자, 근데 해수에 그럼 이 염류가 얼마나 녹아 있느냐를 나타내는 게 바로 염분입니다. 염분. 좀 더 정확하게 정리해보면 해수 1kg 속에 녹아있는 방금 우리가 봤던 이 염류들의 총량을 우리가 이 염류들의 총량을 그램수로 나타낸 것, 이게 바로 염분입니다. 염분.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이 마그네슘, 황산 마그네슘, 황산 칼슘,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이런 염류들이 해수 1kg 속에 얼마나 들어있느냐를 그 양을 그램으로 나타낸 걸 우리가 염분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도 염분이 높다. 그러면 더 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염분을 나타내는 단위가 따로 있는데요. 들어봤을 거야. 우리가 PSU로 염분의 단위를 나타냅니다. 염분이 어떤 해수의 염분이 높다. 그러면 염류량이 포함된 염류량이 많다, 더 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염분을 단위로 나타내면 PSU로 나타낼 수 있는데 해수에 따라 염분이 높고 낮은 해수들이 있겠죠. 평균보다 염분이 더 높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염료의 양이 더 많은, 더 짠 해수들도 있을 거고 그보다 염분이 적은, 염료의 양이 적은 덜 짠 해수들도 있겠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인 염분의 값이 35 PSU 정도 됩니다. 자, 염분이 35 PSU다. 그 말은요. 염분은 해수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양이라고 했죠. 그게 35다라는 말은 결국 해수 1kg 안에 염류가 몇 그램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35g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물은 산수죠. 1kg에서 35를 뺀 만큼이 물의 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염분이 35 PSU다라는 건 물이 해수 1kg 속에 물이 965g 들어있다는 얘기고요.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염류들이 총 35g 들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염분값이 커진다라는 말은 이 염류의 값이 증가하고 물의 양은 감소한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반대로 염분이 35보다 낮다라는 얘기는 염류의 양은 줄어들고 물의 양은 증가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염분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해수냐,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염분은 달라질 수 있는데 이제 이 염분을 달라지게 하는 값들을 우리가 밑에서 배울 거고요. 그런데 염분은 달라지더라도 일정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비율입니다. 비율. 염분이 달라지더라도 염류들의 비는 일정하다라는 게 바로 잘 나오는 이 염분비 일정 법칙입니다. 염분은 달라질 수 있지만 해수에 녹아있는 이 여러 가지 염류들의 비는 일정하다. 그 예시를 선생님이 위에 표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한테 없으니까 지금 잘 보세요. 자, 우리가 방금 봤던 이 평균적인 염분값을 가지는 이 해수에 녹아있는 이 염류들, 염화나트륨, 염화마그네슘, 황산마그네슘, 황산칼슘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뭐 이온식 정도는 다 알고 있죠? 자, 얘네들의 이제 비를 보는 거야.
두 번째 나와 있는 예시는 염분이 더 높죠. 염분이 더 높기 때문에 염류들의 각각의 양 자체는 다 이 염분이 높은 해수에 포함되어 있는 이 그램 수들은 다 높죠. 염분은 포함되어 있는 염류의 양이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들어있는 물 1kg, 해수 1kg 속에서 들어있는 염류의 양은 염분이 높은 해수가 더 높은데 얘네들의 결국 비를 보면요. 똑같더라라는 겁니다. 비슷하다. 비율로는 비슷하다. 염분이 35 PSU인 해수에 들어있는 얘네들의 비나 이 염류들의 비나 염분이 40인 해수들에 들어있는 염류들의 비는 상대적인 비율은 똑같다라는 게 여기 밑에 함량 B가 나와 있죠. B는 똑같다라는 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입니다. 이것도 잘 물어봅니다. 사실 우리 배웠지만.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사실 중요한 내용인데 아까 염분은 변할 수 있다라고 했죠. 여기 장소,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 계절에 따라 염분은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염분이 변하는 요인은요, 이 염분, 그 해수 안에 들어있는 이 염류의 양이 변한다라기보다는 물의 양이 변해서 이 염분이 변해요. 그러니까 해수를 구성하는 요소를 보면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는 건 소금기가 없는 담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 물과 염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염류의 양이 변하기는 쉽지 않고요. 이 물의 양이 줄었다 늘었다 하면서 염분이 변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물의 양이 변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염분을 변화시키는 요인들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소금물을 만드는 거야. 소금을 일정한 양을 태워놓고 물을 증발시켰다가 아니면 물을 더 넣었다가 하면 이 소금물의 농도가 계속 변하겠죠. 그 과정을 생각하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염분이 변하는 과정은 소금물의 농도가 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대체로 소금의 양은 일정한 상태에서 물의 양이 바뀌면서 염류의 양은 일정한 상태에서 물의 양이 바뀌면서 이 염분이 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염분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증발량과 감수량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도 대기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증발을 하겠죠. 표층 해수가 계속 증발을 하고 또 비가 내리면 그만큼 또 비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면서 즉 변화하는 증발량과 강수량이 이 염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염분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더 소금물이 농도가 커지는 경우는 얘들아 물의 양이 증가해야 돼, 감소해야 돼? 소금을 더 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물의 양은 줄어들어야 그 소금물이 더 짜지겠죠. 염분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증발은 많이 일어나야겠죠? 강수량은 적어야겠죠. 어떤 지역에서 증발량이 많을수록 강수량이 적을수록 염분은 높게 나타나게 되고요. 반대로 증발량이 적고 비는 많이 내려. 그러면 염분은 낮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표층 해수의 이런 염분 분포는요. 우리가 증발량과 강수량의 차이 빼기예요. 빼기. 증발량과 강수량의 차이에 소윤아 요거 메시지 수임쌤한테 좀 보내주세요. 자, 이 값과 대체로 일치하게 된다. 요 한 줄을 설명하는 그래프가 밑에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자, 지금 가로축 제일 아래쪽에는 위도가 나타나 있고요. 가운데가 적도죠. 그러니까 위도에 따라 우리가 두 가지 값을 한꺼번에 나타낸 그래프인데 방금 봤던 이 증발량과 강수량의 차이가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고 그에 따른 염분을 빨간색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증발량과 강수량의 값이 클수록 얘가 크단 말은 자 증발량과 강수량의 값이 크단 말은 그만큼 증발량은 많고 강수량은 적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염분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대체로 이 증발량과 강수량의 값과 이 염분의 값이 대체적으로는 일치합니다. 이 증발량과 강수량의 값이 높은 이 중위도 부분에서는 염분이 높게 나타나고요. 증발량, 강수량 값이 상대적으로 작은 이 적도 부분에서는 염분이 낮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증발량, 강수량 값은 왜 이렇게 위도에 따라 차이를 가지느냐? 그 설명이 밑에 나와 있죠. 자, 위도 30도 북은 얘네들은요. 이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이 커요. 그 말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아요. 근데 적도는 증발량과 강수량 값이 작아요. 얘네들은 강수량이 많은 편이에요. 는 이걸 쓰면 잘 못 알아보더라. 강수량이 많아요. 뭐 여러분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열대 저기압대에 가면 우리 지금은 못 가지만 해외여행 이런 데에 뭐 동남아 지역이나 이쪽으로 가보면은 비가 우기 때는 비가 진짜 많이 와요. 단시간에도 많이 오기도 하고 길게도 비가 많이 오기도 하고 자, 왜 이런 위도에 따른 증발량이나 강수량의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이것도 우리가 뒤에 사실 배울 내용이긴 한데 그림 잠깐만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원격 시간 때 배울 내용이긴 한데 요 그림은 이제 전 지구적으로 대기 대순환의 그림을 나타낸 그림인데 이 앞에 우리 한번 얘기했었죠. 위도에 따라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는 양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아져요. 가열되고요. 어떤 지역은 기온이 낮아요. 냉각되는 지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가열되는 지역에서는 이 가벼워진 공기들이 상승하면서 우리가 저압대가 형성되게 되고요. 저압대가 형성되게 되고 이 반대로 상승한 공기가 하강하는 지역에서는 고압대가 형성이 됩니다. 요거 만약에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도 일단 이해되는 데까지만 들어두세요. 우리 요 등교하면 기압 부분 바로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저압 공기가 가열돼서 상승하는 상승기류가 발생하는 이 저압대 부분에서는 공기가 상승하면서 여기서는 구름이 잘 만들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게 될 거고 상대적으로 공기가 하강하는 이 고압대 부분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도 부근에서는 저압대가 형성되면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서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층 염분이 낮아지게 되고요. 이 중위도 부근에서는 증발량이 많아지면서 물론 비가 오기도 하죠. 때에 따라서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땐 증발량이 더 많아지면서 표층 염분이 이 적도 지역보다는 더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그 증발량과 강수량의 값, 위도에 따른 증발량과 강수량의 값, 그리고 그에 따른 염분의 분포를 나타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데요. 자, 대체로 일치하기는 하지만 지금 이 염분의 값과 증발량과 강수량의 값이 일치하지 않는 이 구간이 있죠. 보니까 북반구든 남반구든 위도가 높은 이 고위도 지역에서는 증발량과 강수량 값은 낮지만 염분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염분이 이렇게 반대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 얘네들은 왜 그런가?
그 내용이 이 예외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3번 먼저 볼게요. 이 해수의 결빙과 해빙이 바로 극지방에서의 염분을 결정하는 요인이 됩니다. 자, 결빙이라는 거는 어는 거죠. 이 고위도 지방에서 해수가 얼면 어떻게 되느냐? 뭐가 만들어져요? 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빙하가 만들어지죠. 해빙은 반대로 빙하가 녹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해수가 얼 때, 결빙될 때 중요한 건 이 바닷물이 얼기는 어는데 얘네들이 소금기는 떨어지고요. 물만 얼어요.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는 건 담수라는 걸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소금기 있는 물이 통째로 같이 어는 게 아니라 담수만 얼고요. 주변에 소금기, 그 염분들은요, 그대로 해수에 녹아 있게 돼요. 뭐 이거를 이제 전공적인 용어로는 염분 탈락이라고도 하는데 굳이 교과 과정에 나오지 않아서 그걸 적지는 않을게요. 괜히 여러분들 더 쓸데없는 것만 외울까 봐. 그러니까 해수가 얼 때는요, 순수한 성분의 물만 얼어요. 그러면 그 염분들은 얼어버린 그 물에서 빠져나온 염분들은 해수에 녹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남아있는 해수의 염분은 어떻게 되느냐? 증가하게 되죠. 물은 얼어서 빙하가 되어서 빠져나갔는데 빙하가 되면서 그 해수에서 빠져나온 염분들은 남아있는 해수에 다시 녹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해수의 입장에서는 아까보다 농도가 진해지게 되는 거죠. 진해진다라고 해야 되나? 진해진다라고 하면 사투리인가? 어쨌든 이 해수의 염분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극지방 부분은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듯이 증발량, 강수량 그래프와 다소 일치하지 않아요. 염분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근데 반대로 녹아요. 해빙이 일어나요. 빙하가 녹아요. 지금 우리 상태죠. 지구온난화 때문에 점점점 빙하가 녹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이 빙하, 순수한 물이 얼음이었다가 녹아서 물이 되어서 해수로 흘러 들어가게 되겠죠. 물이 녹는다고 말하면 어감이 이상하니까. 따라서 이 해수의 염분은 다시 감소하게 된다. 쌤이 방금 반대로 얘기했네. 이 그래프를 반대로 말했네. 그치? 이 극지방에서는 염분이 낮죠. 증발량이랑 강수량이 높은 거에 비해서. 순간 쌤이 그래프를 반대로 봤네. 자, 지금 여기 파란색이 증발량이랑 강수량 그래프고요. 빨간색이 염분 그래프죠. 이제 이 극지방에서는 증발량이랑 강수량이 높은 거에 비해 이 값이 큰 거에 비해서 염분이 낮은 이유는 바로 지금 이 상황이죠. 빙하가 녹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극지방에서 염분이 낮게 나타나는 이유. 그러니까 빙하가 어느 상황은 둘 다 봐야 되죠. 빙하가 만들어지는 해수가 결빙되는 상황에서는 염분이 증가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 얘들아? 칸이 좀 좁지만 이렇게 빙하가 녹으면서 얘네들이 녹은 물이 다시 해수로 들어가면서 해수의 염분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죠. 극지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수의 결빙이나 해빙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증발량이랑 강수량 그래프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외적으로 염분이 더 이렇게 낮게 나타나는 부분이 존재한다. 나 왜 반대로 말했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해주니? 자, 그래도 끝나기 전에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예외적으로 이 대륙과 접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연안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대륙의 연안부에 있는 애들은 부분적으로 또 염분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보통 이 대륙과 접하고 있는 부에서는 대륙으로부터 이 연결되는 이 강물, 얘네들도 담수죠. 강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염분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이 증발량과 강수량 그래프 값과 일치합니다. 증발량, 강수량 값이 클수록 염분이 더 높게 나타나고요. 증발량, 강수량 값이 작을수록 염분이 더 낮게 나타나는데 예외적으로 극지방 같은 경우 그리고 대륙 연안 같은 경우는 이 극지방에서는 해빙의 영향을 받고 있고 대륙 연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만약에 비가 많이 와요. 그러면 그만큼 강물이 불어나서 흘러 들어가면 염분이 낮아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있나요?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적도지방 같은 경우는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염분이 낮게 나타나고 이 중위도 지역에서는 증발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염분이 높게 나타난다. 이런 내용들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분탄 안 채웠네. 얘네들이 위도 30도 부근이 염분이 가장 높고 적도 부근에선 염분이 낮다.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또 염분과 관련된 문제 간단하게 한번 풀어봅시다.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나오느냐 문제에서 보면 자, 태평양의 표층 염분의 연평균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가 1년 단위로 봤을 때 표층 염분이 어떻게 나타나냐. 지금 이 숫자들이 얘들아 여기서 수온이 아니고 염분의 그 숫자를 연평균 염분을 나타낸 거예요. 보면은 35 PSU에서 왔다 갔다 하죠. 평균적으로. 자, 그 다음 ABC 세 지역을 표시를 해뒀고요.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여러분들 빨리 한번 봐봐. 기억, 니은, 디귿. 자, 이 문제는 2018년 9월 모의고사 G2 문제입니다. G2에서 나왔던 문제. 자, 같이 봅시다. A는 한류의 영향을 받는다. 요거는 약간 수온에서 수온 수업할 때 우리가 설명했던 부분이랑 겹치죠. 이 대양의 동쪽 부근에서는 우리가 고위도로부터 흘러오는 이런 한류가 흐른다라고 했었습니다. 요거 뒤에 해류 종류에서 또 할 거니까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이거 일단 맞고요. 자, 우리가 오늘 했던 내용은 니은 보기에서 나옵니다. 증발량, 강수량 값은 B가 C보다 작다. 증발량, 강수량 값이 작으면 염분은 크다, 작다? 염분은 높다, 낮다? 라고 말해야 되나? 어쨌든 얘가 보다 작다라는 건 강수량이 많다는 거니까 염분이 낮게 나타나게 되겠죠. B는 지금 보니까 딱 위도 0도 적도에 위치한 지역이고요. C는 그보다 높은 중위도에 위치한 지역이에요. 사실 여기 지금 염분값이 숫자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얘네들 가지고 비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적도 부근에서는 강수량이 더 많다라는 걸 알고 있고 여기서는 증발량이 더 많다라는 거 방금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 증발량과 강수량의 차이값이 큰 지역은 B가 아니고 C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B가 C보다 작다 했으니까 맞겠네요.
자, 디귿. ABC 해수에 녹아있는 주요 염료의 질량 B는 일정하다. 지금 각각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염분이 다르니까 양 자체는 다를 수 있지만 얘네들의 비율은 일정하다. 염분 비율정 법칙이었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쉬운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수업하고 나면 좀 이 수업한 내용을 적용하는 문제를 좀 충분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수온의 특징 그리고 염분의 특징을 이제 수업을 했는데 왜 했냐면 결국 이 수온과 염분이 이 해수의 밀도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배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해수의 밀도에 따라 결국 우리가 뒤에 가면 이 해수가 어떻게 순환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해수의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바로 우리가 오늘까지 수업했던 수온과 염분이 됩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그냥 다음 시간부터 쭉 연결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아직 나가지 마시고요.